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 쇄신의 박차에 이어서 이 이미지 변신까지 나섰습니다. 백발에서 흑발로 염색을 하고 나타난 이 시선을 모았는데 어제는요, 집권여당 대선 후보로서 이 외교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회 문제 해결에 한국 정부의 주도성을 더 높여가겠습니다.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이라는 해법을 들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남북 합의의 일방적 위반, 파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할 말은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현 정부 들어서 이 악화 일로의 갈등 상태에 놓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어제 각자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감한 이 문제인 만큼 귀추가 주목이 됐는데 역시나 두 후보의 인식은 상반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의 피해자들의 주된 입장은 돈을 받는다는 다음 목적이고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과의 문제,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들어와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국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외교가 국내 정치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 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네,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둘 다 같은 인식인 것 같은데 이 후보는 이 일본에, 윤 후보는 이 문재인 정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방점을 찍은 듯합니다. 한일 관계는 우리나라 외교 문제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시급한 현안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년 새 정부의 이런 어떤 외교 인식에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한일 관계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좀 많은 다른 점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과거사와 경제 사회 문제를 투트랙을 접근하겠다, 서로 양쪽을 분리시켜 접근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간 실용주의 정책을 이제 피겠다, 외교 정책을 펴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책에 좀 방점을 둬서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의 파국을 맞은 건 어느 한쪽만의 잘못은 아니죠. 아베 총리가 이끌었던 일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구적 성향을 보여왔고 그런 점에서 과거사 문제를 경제 제재, 경제 보복으로 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거기에 또 맞대응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역시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겠다 네. 이런 방침을 밝혔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맥락 속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죽창각까지 나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일 관계가 양쪽 다 국내 정치에 활용되는 면이 분명히 있었다.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였고 선거 때마다 이번 선거는 한일전이다. 친일과 반일 프레임을 사실상 내걸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국내 정치에 양쪽 다 이용했던 면이 있던 만큼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국내 정치 이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거고 그러려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과거사와 경제 사회 문제를 투트랙으로 분리하는 실용주의 정책을 펴야겠죠.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내려왔던 한일 관계의 어떤 하나의 우리의 그 어떤 방침이었던 건데 그것이 무너졌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양쪽이 얘기하는 것들을 잘 섞어서 한일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